자,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그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하는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죠. 거제 살인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상당히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거든요. 네. 보통 이게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살인인 걸 인정했다 사건이니까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검찰은 구형하게 돼 있고요. 네. 그러나 이것이 아주 고의한 살인이다 이렇게는 인정되지 않아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네. 1심 선고는 징역 20년이었습니다. 네. 뭐 다 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거제에서 키 132cm, 몸무게 31kg밖에 안 되는 그 58살 여성을 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무차별 구탈해갖고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 지금 CCTV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든가 이런 것은 그 초범이고 또 네. 반성문을 마저 제출했다 이렇게 돼서 20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 유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기징역을 구했는데 겨우 20년이다 이렇게 물론 20년 선고가 뭐 낮은 형량이다 이렇게 볼 네. 수는 없지만 예. 이 사건의 죄질을 비춰봤을 때는 유족들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인가 싶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은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뭐였을까요? 전 부장판사였던 여상원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양형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느냐, 그다음 범행 동기가 어떠냐. 근데 제가 볼 때 이 청년이 초범이고, 그다음 탄원서를 여러 번 올리면서 자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래도 법관이 볼 때는 어떤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이라보다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판사들은 피해자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 범행 동기 이런 걸 갖다가 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근데 반성문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반성한다는 표현을 하면은 그게 고려는 조금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잔혹한 범행 수법이었지만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가해자가 이제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했던 그 사실들 그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이 전 판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범행의 어떤 수법이나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130cm 키에 30kg 되는 굉장히 왜소한 네. 이제 50대 여성을 꿇어서 빕니다. 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걸 네. 30분 동안 무차별하게 구타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휴대전화 통해서 범행 관련 이때 뭐 이 검색을 한다든가 피 네. 묻은 운동화를 인증샷을 찍는다든가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여서 네.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흘 만에 20만 건이 넘었었거든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의 경우에는 잔인하게 이제 폭행해서 숨지게 한 건 사실이지만 이 초범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사실 반성문 20여 차례 내면서 계속 자신의 불안 가능성을 고백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족들 무기징역 기대를 했었는데 형량이 약하다라는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1심이고요. 2, 3심이 또 이제 남아 있습니다.